유럽 대륙을 천년 가까이 지배하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거대한 제국, 바로 로마입니다. 광활한 영토에 수많은 길을 닫고 콜로세움이나 개선문처럼 웅장한 건축물들을 세워냈으며 강력한 군단으로 모든 적을 압도했던 로마는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위용을 자랑했었죠. 인류 역사상 이토록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제국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로마 제국 역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위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을까요? 많은 분들은 흔히 게르만족의 침략을 그 이유로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외부의 침략이 로마 멸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천년 제국의 몰락을 설명하는 유일하고 전부인 이유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림자 같은 원인들이 더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그 시스템의 내부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균열들이 서서히 제국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거대한 제국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약점과 역설적인 상황들을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강성함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붕괴 요인들을 함께 탐험하며 여러분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흔들 만한 믿기지 못할 이유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테니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로마 제국은 말이죠. 기원전 753년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해 지중해를 품에 안고 유럽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법률과 행정체계는 너무나도 정교했고 군사력은 가히 무적에 가까웠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은 제국을 지탱하는 강력한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라틴어는 서유럽 전역의 공용어가 되었고 로마의 도로는 제국의 피와 살처럼 구석구석을 연결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워 보이던 제국이 과연 어떤 이유로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키가 너무 큰 나무가 바람에 더 쉽게 꺾이는 것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성공과 위대함이 오히려 제국을 멸망으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도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부의 침략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제국 스스로가 키워낸 내부적인 모순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해진 몸집이 오히려 독이 되고 번영이 불러온 그림자가 제국의 근간을 흔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기지 못할 몰락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조명해볼까 합니다. 제국의 광대한 영토가 오히려 행정적 비효율과 통제 불능을 초래했던 이야기, 그리고 내부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린 비극적인 상황들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천년 제국의 심장을 갉아먹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마의 멸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성해 보이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 숨겨진 작은 균열과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간과했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로마는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이 마주했던 그 역설적인 그림자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획안의 모든 지시사항과 글자 수 규정을 철저히 지켜 5분부터 10분까지의 대본을 정확히 구현해드리겠습니다. 이전 대본의 마지막 문장에 완벽하게 이어서 순수한 스크립트만을 출력하겠습니다. 그 역설적인 그림자 중 첫 번째는 바로 로마 제국이 이룩했던 눈부신 성공 그 자체에서 비롯된 아이러니였습니다. 거대한 성공이 오히려 제국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된 셈이죠.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며 유럽 대륙을 호령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거대한 몸집 때문에 제국은 점차 관리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문화도, 언어도,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달랐으니 하나의 통일된 체제로 효율적인 통치를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함선이 너무 커져서 조타수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만한 제국 운영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로 군대의 사유화라는 심각한 문제였죠. 원래 로마의 군대는 국가에 충성하는 시민들의 방패였지만 점차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로마라는 국가보다는 자신에게 봉급을 주고 전리품을 안겨줄 특정 장군에게 충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기업의 핵심 부서가 회사의 비전이 아닌 자신을 고용한 부서장 개인에게만 충성하며 파벌을 형성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가 장군 개인의 사병처럼 변질되자 로마 내부에서는 황제 자리를 놓고 장군들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와 같은 혼란기가 지속되면서 로마는 외부의 적보다 더욱 무서운 내부의 분열과 내전에 시달려야 했죠. 이런 정치적 혼란과 끝없는 내전은 로마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과도한 군비 지출과 잦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로마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동전에 포함된 은이나 금의 함량을 조금씩 줄여나간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결국 시장은 이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마치 순도 높은 금에 값싼 금속을 섞어 넣는 것처럼 화폐의 신뢰 자체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침식은 로마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상인들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화폐를 받고 물건을 팔기 싫어했고 시민들은 돈이 있어도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역은 위축되고 한때 비옥했던 농경지는 황폐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화폐 경제가 마비되면서 물물교환이 다시 성행하는 등 로마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국은 내부로부터 서서히 침식당하며 겉으로는 여전히 강력해 보였지만 속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로마를 위협한 것은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보이지 않는 위협들도 로마의 몰락을 부추겼죠. 대규모 전염병의 창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나 키프리아노스 역병처럼 치명적인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휩쓸면서 수많은 인구가 목숨을 잃고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팬데믹처럼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적이 로마를 덮쳤던 것이죠.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로마를 괴롭혔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가뭄과 혹독한 한파는 농업 생산량을 급감시켰고 이는 곧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풍요로웠던 로마의 곡창지대가 메마르고 얼어붙으면서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역병과 기후변화는 결국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렀고 이는 다시 노동력 부족과 군대의 약화 그리고 세금 감소로 이어지며 제국의 체력을 더욱 고갈시켰습니다. 심지어 로마 귀족들이 사용하던 납식기나 수도관으로 인해 납중독이 만연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가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서서히 잠식해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견고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마치 몸속 깊이 스며든 만성질환처럼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제국을 든든히 지탱하던 그 뿌리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금씩 그러나致命적으로 훼손되고 있었던 것이죠.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황폐함과 공포만을 남겼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려 제국 전역에 심각한 식량난을 불러왔습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군대의 약화, 그리고 세금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로마 귀족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했던 납식기나 수도관이 건강에 치명적인 납 중독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찬란했던 로마 문명의 상징이었던 기술력이 오히려 제국민들을 병들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을 하게 하죠. 이러한 수많은 내부적 요인들은 결국 로마의 멸망이 단순히 국경을 넘어온 이민족의 침략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비극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치 겹겹이 쌓아 올린 정교한 건축물이 내부의 작은 균열과 침식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듯 로마 제국도 스스로 만들어낸 내부의 모순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침식, 그리고 인간의 통제력을 아득히 벗어난 자연의 거대한 변화들이 한데 얽혀 천년 가까이 이어져온 거대한 문명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것이죠. 어쩌면 로마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이 낳은 그림자에 스스로 발목을 잡혔던 것은 아닐까요? 끝없이 팽창하고 번영했던 제국의 화려한 이면에는 그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과부하와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조용히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성함 속에 감춰진 취약성,
그것이 바로 로마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뼈아픈 교훈일 겁니다. 강력했던 로마 제국조차도 이처럼 미처 예상치 못했던 작은 균열과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사색을 안겨줍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이나 사회라도 내부의 작은 불균형과 외부의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얼마나 쉽게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지 말이죠. 마치 건강하고 건장한 신체가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쓰러지듯 로마는 스스로의 그림자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웅장하고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의 압도적인 모습 뒤에는 이런 믿기지 못할 몰락의 이유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로마의 멸망사를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배우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강성함 뒤에 숨겨진 내부의 취약성을 간과하지 않는 통찰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함이죠. 로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위협으로 다가오며 예측 불가능한 팬데믹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도 로마가 겪었던 그 그림자들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로마의 몰락에서 아무리 거대한 문명이라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엄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역사는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교훈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말처럼 로마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않고 내부의 미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현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을까? 로마는 그렇게 장대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몰락이 던지는 통찰력 깊은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사라진 이후 유럽 대륙은 과연 어떤 혼돈과 재건의 시기를 맞이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마 멸망 이후에 유럽이 겪어야 했던 길고 긴 암흑기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